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네요. 거래소 시장은 0.11% 하락한 1999.0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629.6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주에 이제 동시만기일이 좀 있죠.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 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인지 중기인지 이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를 매수를 하셨어요. 41,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게임주가 최근에 흐름들 그냥 혼조세를 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위메이드를 좀 보시게 되면 그냥 조금 그냥 그래요. 사실 그냥 좀 그런데 글쎄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실적이 그다지 썩, 그죠? 그다지 썩 2013년도 300억대의 적자, 당기순이익은 2천억인데, 요거 일단은 2천억대의 수익이라 요건 조금 이상하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58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다른 게임 섹터들보다는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차라리 조이시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종목 상담도 해드렸었고, 정배열 초입 구간이고 전고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일단 빠지면 더 사셔도 좋고, 없는 분들은 사셔도 좋고, 조이시티를 차라리 관심 있게 보셨다면 참 좋았을 건데, 위메이드를 관심 있게 보셨네요. 21선 단기적으로 봤다면 21선 머리 숙이고 있어요. 어서 와서 물려 주십시오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가기가 힘들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38,000원대 깨지면 다시 3만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매수가 정도인 한 41,500원부터 43,000원 정도 때까지 흐름이 나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위메이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MDS 테크네요. 2250원, 비중 10%.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갖고 가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부 다 그냥 갖고 가세요. 22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보시면 이제 전고점 자리대, 지금 요 자리대가 매물수화 과정이에요. 지금 이 23,000원 구간에서 24,000원, 요 매물이 상당히 많은데, 요걸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건 보유입니다.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MDS 테크가 상당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그죠? 사물인터넷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상당히 좀 좋은 차량용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MDS 테크가 좀 상당히 많이 기술력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력을.
25,000원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5,000원 넘어가게 된다라면, 즉 신고가를 찍는다면 아마 2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수급은 뭐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뭐 실적은 그다지 나쁜 부분들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되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죠? 보유하시고 26,000원. 일단 1차적으로 정고점 자리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고점 자리 때까지는 보유 의견을 해보도록 하시고, 오늘처럼 거래량 증가되면서 이거 넘어간다? 그래 26,000원대까지는 다이렉트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21선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차익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대가 22,000원 잡으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KCC 건설이에요. 11,900원에 20%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KCC 건설 한번 보죠. 11,9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 11,900원. 유상증자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락 추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죠? 대형 건설사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고 핫발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일 약해요. 그리고 제일 고평가입니다. 건설 섹터 중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연했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너무 좋다 뭐 한다 했던 분이 있는데, 확 깨버리려다가 안 깨버렸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최고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차라리 대형 섹터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이라든가 현대건설이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맞물리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그렇게 썩 저는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움직일 것 같아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10,000원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 줄 수가 있습니다. 10,000원을 하회해서 9,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조금 더 하시고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12,000원 정도 대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KCC 건설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적자였었는데 2014년도에 크지는 않지만 흑자로 일단 돌아서긴 했어요. 근데 돌아서는 그게 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출도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산가치, 청산가치에 대비했을 때 지금 BPS가 18,000원대거든요. 근데 주가는 1,900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0.8배 정도도 되지가 않네요. 0.5배가 조금 넘어가네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덕신하우징이네요. 12,300원에 비중 30% 중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덕산하우징이 아닐까요? 덕산하우징? 덕신이네. 덕신하우징. 12,300원 중기. 아, 글쎄 이게 덕산하이메탈이랑 분할이 돼서 움직인 것 같아요. 쭉 보게 되면 지금 글쎄요. 철골 부분, 콘크리트 요 부분들인데,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보게 된다라면 글쎄요. 실적은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철골과 골지 사이, 토목공사 쪽에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거푸집 쪽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덕산하이메탈이랑 분리가 된 기업이 아닌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일단 국내 쪽의 사업인데 거푸집이나 이 부분들은 새로운 신규 건축물 위주에 좀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신규 건축보다는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꾸며서 다시 이게 헌 것들을 리폼을 해서 쓰는 그런 개념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12,3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최근 요 1월 하순경에서 2월 초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 요 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와 줄 것 같습니다. 요 자리대까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한 13,000원대 중초반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실적은 그다지 썩 그렇게 실적이 아니라 수급적인 분들께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네요.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1차적으로 아마 저 정고점은 요번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3,000원대 초중반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까지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61선 이탈 시에는 좀 리스크 관리 고 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지전자고요. 네? 삼지전자. 삼지전자요? 네.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35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3,350원에 3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삼지전자. 이거 뭐 판단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비콘즈라 그래서 샀는데, 이거 뭐 움직이도 안 하고 이상한 종목이네요. 이상한 종목이에요. 네. 그죠? 네. 이놈의 주식이 그냥 쫙쫙 올라가지면 좋을 건데요. 그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손절하시라 그러면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해야죠. 일단은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삼지전자. 네. 삼지전자는 조금 이게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죠? 네. 최근에 급락이 좀 나와줬는데, 네. 자, 요걸 한번 뜯어서 한번 보자고요. 네. 우선은 최대 주주, 총 유통 주식이 1,370만 주예요. 그 중에 자사주랑 이런 거랑 다 포함해서 한 75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 620만 주입니다. 네. 620만 주인데 모양새를 보게 되면 이 부분들에 지금 대량 거래가 터져 있죠. 네. 그죠? 네. 요거를 보게 되면 차트에서 소위 보게 되면 좀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요거 일단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보유해 보세요. 이건 손실 나고서 손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본전에는 올라오겠습니까? 그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는 네. 작년에 이게 실적이 적자였었어요. 네. 네,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나쁜 거는 없어요, 일단.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네. 그리고 이 삼지전자가 2차 전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네트워크 장비 쪽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요런 쪽도 2차 전지 충방전 시스템 요런 쪽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수익 권역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3,5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는 한 번쯤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콘 관련주가 맞긴 해요. 맞긴 한데 비콘에 관련돼 있어서 막 뭐가 지금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죠? 네. 그 부분들 네.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온 그런 케이스니까 네. 요거는 조금 더 보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없어서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LNF네요. 6,910원. 10%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LNF. 6,910원. 6,910원. 약간의 수익권이에요. 그죠? 근데 요 자리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지금 자리대가 매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일단. 그죠? 월봉이를 보게 되면, 월봉이는 뭐 괜찮고, 주봉이를 보면 120주선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네요. 안착 시도가 2주째 나와주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7,000원대에서는 하지 마시고 6,700원부터 한 6,300원 정도까지 그 자리대 오게 되면 추가 매수는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실적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2013년도에 적자, 올해는 적자의 규모 축소, 그러면 2015년도는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란 말이에요. 추가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한 7,800원대, 그 정도 1차, 2차 9,000원 정도,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보유 의견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네요. 98,000원. 10% 단기로 물어보셨어요. SK이노베이션. 98,000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은 고점 10만 5천원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화학 섹터 같은 경우 웬만한 종목군들 목표치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빠져야 됩니다. 화학주. 여기서 더 올라간들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 특히나 대형 화학주들 보시는 분들 참고들 하시고, 일단 SK이노베이션 자산 가치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이건 매물수화 과정 거치셔야 됩니다. 매물수화 과정을 거치는 것까지 꾹 참는다라면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빠지게 되면 다시 9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덜어주고 나서 9만원대 초반, 92,000원대, 3,000원대 다시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할 건가? 그래서 오면 추가로 비중을 늘릴 건가? 그 부분들은 지금 종목 상담을 하신 투자자분께서 결정을 내리시면 될 듯 하고요. 저라면 매도하고 다시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LG 생명과학을 41,400원에 네. 그 20%를 산 지가 벌써 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이요? 네. 네, 이번에 산 게 아니고 41,400원? 네, 네. 그 상담을 한 두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좀 쭉 올라가면 좀 올라갈 것이다 해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48,000 몇백 원까지 갔었는데 또 빠지는 게 지금까지도 빠지고 있죠. 저한테 상담 받으셨어요, 혹시? 네, 오후 3시에 여보세요 하는 상담 시간 있잖아요. 네네. 얼마까지, 그 시간대에 목표가 얼마 잡아드렸나요? 그때 아마 5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그랬었는데 뭐 5만 원까지 못 가고 48,000 얼마에서 또 더 이상은 못 올라가고 48,95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5만 원이나 49,000원이나. 일단 그게 그거죠. 네. 목표가 일단 왔어요. 목표가 일단 왔는데, 자, 보세요. 네. 고점이죠. 바닥을 찍고 나서 움직였죠. 그죠? 네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리고 조정을 받았어요. 네. 조정을 받아서 요 고점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네. 요 올라간 폭만큼 올라가요. 원래 주가가. 이렇게. 다 왔죠? 그죠? 그럼 4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일단은 1차적인 목표치는 얼추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 매물수화를 거치는 건데, 지금 42,000원대 정도가 이 정고점 자리죠? 네. 요 자리대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받게 되면 요 당분간 요 박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49,000원 자리대에서 42,000원 정도 요 자리에서 이제 박스로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매물수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요. 네.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게 단기로 보신 건 아니시죠?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네. 어머님이 이게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안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네, 그게- 향후 몇 개월 동안 그 3만 기간 얼마까지3만 얼마까지 쭉 빠지다가 지금 올라온 그렇죠. 것이 음.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 그 매수를 해서 기다린 만큼 네. 또 그만큼 더 기다리실 수가 있으면 조정을 네. 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만약에 음. 그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주식을 지금 매수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종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지금요? 지금? 네. 왜요? 아니 뭐 이렇게 상담 받을 때 대안주로다가 네. 원하세요? 네. 원하죠. 증권주 한번 보세요, 어머니. 증권주 중에 그러면 어느 증권주? 자세하게? 아니 일단은 어머님이 안정적으로 네. 하실 거면 네. NH투자증권이 괜찮아요. 일단은 그 NH요? 다음에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에서 합병됐죠, 농협하고. 거기 NH투자증권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걸 조정 시에 분할로 매수를 해서 올 연말까지 들고 가시는 거 하나. 네. 안정적인 거. 네. 두 번째는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뭐 좀 더 리스크가 좀 더 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동부증권 같은 거. 그런 거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을 지금 좀 사도 생각을 괜찮을까요? 해보세요. 지금 조정받고 있죠. 네.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분할로. 아시겠죠? 네. 어머니 수익 많이 NH증권이나 나시면 전화 또 주세요. 응? NH증권이나 동부증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이거 원래 종목 안 드리는데. 자, 오늘은요, 다른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 PBR 종목군들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목표치에 얼추 도달한 종목군들이 하나씩 눈에 띕니다. 그러면 조정의 폭이 조금 깊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동시만길입니다. 그러니까 저 PBR 종목군들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종목장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별로 서서히 좀 압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강연회가 있죠. 정예사단 강연을 하는데 따로따로 진행을 합니다. 똑같이 시간은 토요일 날 진행을 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먼저 예병군 멘토님 강연회가 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4호선이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50m 정도만 올라오시면 좌측에 에코피아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입니다. 1층은 NH투자증권 지점이 있고 2층이 교육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이고 그날 똑같이 저도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저는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정면에 보여요. 그곳 2층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없다라는 거. 시장이 조금 이제 까칠해질 수가 있어요. 까칠해질 수가 있으니까 강연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시장 얘기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